이런 초콜릿 음료들 다들 어디에서 구매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음료 제품들은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곳이 꽤 여러 군데가 있죠. CU나 GS25 같은 편의점에 가서도 구매가 가능할 거고요. 이마트 같은 곳에서도 충분히 구매가 또 가능하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이 제품을 판매를 할 때 꽤 많은 플랫폼에서 제품들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특정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신생 브랜드일 경우에는 웬만하면 많은 플랫폼에서 내 제품을 노출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창고로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할 때 비슷한 맥락으로 들어가 보면 되지 않을까요?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하고 티몬이나 위메프 등에서도 판매를 한다면 많은 소비자들에게 내 제품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의 주요한 플랫폼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쿠팡은 마켓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쿠팡윈과 사입을 베이스로 해서 재고에 대한 관리를 주도하는 쿠팡 로켓 배송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우선 쿠팡윈의 경우에는 스마트 스토어와 그 성격이 다소 비슷합니다. 셀러들은 쿠팡윈에서 자신이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들을 직접 등록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쿠팡윈 같은 경우에는 판매 난이도는 상이고요. 정산 주기는 2달 정도입니다. 다소 깁니다. 쿠팡윈을 운영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주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우선 많은 셀러분들께서 좀 불합리하다라고 평가하시는 쿠팡만의 아이템 위너 기능이 있습니다. 이 위너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들을 만들잖아요. 쿠팡 윈 같은 경우에는 A 판매자, B 판매자, C 판매자가 같은 제품을 판매한다라고 쿠팡 자체적으로 인식이 됐을 경우에는 이 세 판매자의 리뷰와 상세 페이지 그리고 썸네일을 가장 판매 효과가 좋은 한 셀러의 상품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쿠팡 내에서는 이렇게 아이템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진 셀러의 상품을 아이템 위너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탑 판매자들, 즉 상세 페이지를 보시면서 만든 판매자들이 내 상세 페이지가 아이템 위너를 하고 있는 다른 판매자의 상세 페이지로 물려가고 썸네일도 물려가고 리뷰도 같이 물려가는 구조라서 이에 대한 셀러들의 불만은 사실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쿠팡에서 판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가 아이템 위너가 되는 것이 가장 주요한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쿠팡의 주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타 플랫폼들에 비해서 생필품을 구매하는 분들이 많이 찾는 플랫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구매 패턴들을 목적 구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와 대비되는 개념인 충동 구매와는 달리 내가 반드시 이 제품이 필요해서 물건의 구매의 목적을 가지는 목적형 구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필품과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쿠팡 이야기하면 MAU, 즉 월간 순수 활성 방문자 기준으로 해서 약 2천만 정도의 MAU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해요. 내가 제품을 업로드를 해놓기만 하는 것만으로도 2천만 MAU에게 나의 제품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니 아무리 쿠팡 위너 시스템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별로라고 하더라도 사실 놓칠 수 없는 플랫폼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같은 플랫폼들하고는 다소 다른 부분들이 대부분 쿠팡에 유입되는 소비자들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쿠팡 어플을 켜게 되고 또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애초에 마음가짐 자체가 물건을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내 제품이 상단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구매 전환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죠. 직원들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쿠팡 윈 운영을 조금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쿠팡 로켓 배송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생기실 텐데요. 쿠팡 쪽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쿠팡 로켓 배송 아이디가 생성이 되면 거기에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들, 즉 쿠팡에다가 납품을 해서 이것 좀 사입해주세요 라고 하는 제품들이 있다면 쿠팡 로켓 배송에다가
제품들을 계속해서 제안을 해도 됩니다. 우선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판매 난이도를 따지기보다는 입점 난이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입점 난이도는 중상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상 정도로 좀 상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쿠팡에서 로켓 배송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꽤 많은 제품들을 지금 사입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쿠팡 창고가 지금 제품들로 터져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특정한 제품들을 제안을 한 다음에 거의 한두 달이 지나도 해당 제품이 컨펌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지금 꽤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점 난이도에 있어서는 원래는 중상 정도였는데 지금은 상 혹은 상상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로켓 배송 수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저희가 로켓 배송에다가 상품 제안을 할 때 저희가 공급하는 공급가를 지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로켓 배송으로 등록되었을 때 적어도 20% 정도의 마진이 남는 금액으로 공급 제안을 해야 해당 제품이 OK가 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수수료율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20%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거거든요.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정산 주기가 길어도 너무 길어요. 이 정산 주기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한 2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건을 아무리 많이 팔고 싶어도 2달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좀 물건이 많이 팔려도 고민되는 지점들이 꽤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점은 로켓 배송 진행하시기 전에 한두 번쯤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쿠팡 로켓 배송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우선 처음에 물건 제안을 하면 쿠팡 로켓 배송을 담당하는 검색 로봇, 즉 AI가 해당 제품에 대해서 발주를 한 건에서 2건 정도 우선 선진행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제품들이 팔릴 거잖아요. 그 판매되는 어떤 시간과 판매자들의 어떤 평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쿠팡 발주 로봇이 그 다음번 때에 주문을 더 할지, 주문을 하게 된다면 몇 개 정도를 더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에 이 납품한 제품이 꽤 좋게 팔려야 그 다음번 발주 때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는 간편한 입점 방식과 낮은 수수료율로 인해서 많은 셀러분들께서 처음 마켓을 시작하실 때 고민하시는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하지만 판매 난이도는 극상입니다. 물론 수수료율은 5% 정도로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을 기록은 하고 있긴 있습니다만 판매하는 게 예전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스마트 스토어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가장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1페이지 노출 싸움입니다. 물론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 상품을 단순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네이버에 노출된다라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 많은 판매자들이 상품을 등록해 놓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내 상품이 상단에 노출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혹은 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해본 1페이지 노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한간에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아직 네이버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게 맞다 저런 게 맞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없지만 이러한 알고리즘을 잘 분석하실 수 있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스마트 스토어의 가장 큰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버티고 견뎌야 한다는 것 이외에 따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스마트 스토어가 다른 타 플랫폼하고는 달리 MD라는 직군이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순수 나의 역량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사실 타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우리가 이야기하는 MD 버프를 받는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그런 게 없거든요. 거의 자유롭게 경쟁하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내 손에서 결정이 되고 내가 하는 활동들로만 결과값으로 고스란히 나타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판매 역량이라든지 운영 방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는 저희 대표님 방이고요. 대표님 없을 때 여기서 좀 한번 해볼까요? 더럽게 쓰시는데요. 그 다음 설명해드릴 부분들은 위메프와 티몬인데요. 아마 제가 이렇게 위메프와 티몬 두 개를 한 번에 설명하면 이 두 플랫폼 담당자들은 사실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운영적인 방법에서도 전혀 다르게 운영하는 듯하지만 사실 또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기분이 나쁘더라도 저는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두 플랫폼을 설명하는 건 사실 명확합니다. 앞에 제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MD 버프를 받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MD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MD들이 좀 힘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위메프와 티몬을 프로모션 딜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성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적인 구자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티몬 같은 경우에는 무베데이, 티몬데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러한 해당 프로모션 구자에 내 상품을 잘 기획해서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플랫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티몬 위메프의 프로모션 딜 관련 제안으로 한 달 기준으로 거의 200~300건 정도를 제안을 하고 한 40~50건 정도가 메이드가 되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매출을 내는 구조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중상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MD와 협업을 어느 정도 하는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판매 난이도가 조금 결정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오랫동안 일을 같이 해온 파트너 MD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난이도가 중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쿠팡할 때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티몬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목적형 소비자들보다는 충동형 소비자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제품들을 프로모션, 그러니까 기획전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평소에 내가 어떤 특정 제품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가격이 좀 싸게 풀린다든지 구성이 괜찮게 기획이 되어 있다든지 했을 때 충동적으로 해당 제품들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조금 많지 않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되게 재밌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티몬 같은 경우에 원래 프로모션 딜 진행하는데 딜 진행 비용이란 게 원래는 발생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4월 정도부터 프로모션 딜을 건당 거의 한 10만원씩 금액을 받겠다라고 정책을 갑자기 바꿔버려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티몬 쪽을 전체 중단을 시켰었어요. 티몬을 다 중단을 시키고 타 플랫폼들, 그러니까 뭐 위메프라든지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금 다 넘어갔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 달, 그러니까 2021년 6월부터 다시 프로모션 딜 구자 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G마켓 옥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최강자였지만 지금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의 쇼핑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G마켓 옥션을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검색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언제 G마켓 옥션을 들어가느냐? 대부분 특정 제품이 G마켓 옥션에서 제일 싸게 팔 때 그때 들어가지, 그 나머지 상황에서는 절대 G마켓 옥션에 먼저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G마켓과 옥션은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결정을 한다라면 몇 가지 선행 조건들이 있습니다. 특정
특정한 모델명이 있는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G마켓 옥션에서 물건을 판매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 G마켓과 옥션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의 특징들이 조금 이상하게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 아시겠지만 뭐 생활용품 백종 기획전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유관하지 않은 제품들을 정말 무더기로 모아놓고 판매하는 전단지 형태의 판매 방식이 G마켓 옥션에서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G마켓 옥션 내에서 뭐 베스트 100 이런 거 들어가 보시면 대부분 판매하는 제품들이 뭐 생활용품 39종 기획, 뭐 주방용품 16종 기획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은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내에서의 판매 난이도를 생각해 본다면 극상 정도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해당 플랫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 제품을 아무리 노출이 잘 된다 하더라도 구매 전환까지 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만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 수준이고 한 10% 내외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서 내가 취사 선택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저는 우선 G마켓과 옥션은 선행해서 진행해야 될 플랫폼이라고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선 다시 제 사무실로 돌아왔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플랫폼은 버티컬 플랫폼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의 집이라든지 무신사라든지 아이디어스와 같은 버티컬 플랫폼들이 최근에는 정말 많은 소비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순수 MAU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플랫폼들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플랫폼에서의 판매 난이도를 생각해 본다면 우선 지금 현 상황에서는 난이도가 중상 정도일 것 같고 수수료율도 물론 서비스하는 곳마다 모두 다 다르겠지만 업계 평균 수준 10%에서 2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한 특징은 우선 해당 버티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방문객들이 거의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구매 전환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티컬 플랫폼들이 주는 그 사람들의 공통 관심사가 주는 파워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생활용품 판매하시는 분들은 오늘의 집이라든지 집 꾸미기라든지 이러한 채널들에 반드시 입점하시는 것을 정말 강추드립니다. 물론 MD와의 협의와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은 입점하기 힘든 구조이기는 합니다만 만약 입점하신다라면 굉장히 높은 판매량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채널들입니다.